매달 25일 급여일입니다. 250만원 들어온 사람, 400만원 들어온 사람, 700만원 들어온 사람. 그런데 이상한 거 아세요? 250만원 받는 사람도 700만원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돈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삶의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사회초년생 평균 연봉은 약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위 연봉은 3,400만원. 왜 평균이 더 높을까요? 상위 고소득자 극소수가 평균을 무려 400만원 이상 끌어올린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평균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10초만 생각해보세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 3,400만원 이상이면 이미 상위 50%입니다. 평균이 3,800만원이라면서요? 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오늘은 한국 월급 현실을 10개의 계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서 있는지, 옆 사람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영상이 끝나면 딱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당신의 정확한 현재 위치. 둘째, 다음 단계로 가는 현실적인 방법. 참고로 오늘은 직장인 기준이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버전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연봉 2천만원 이하. 월급이 들어오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월급이 사라지는 마법이죠. 월급 170만원, 입금 알림 뜨는 순간 해야 할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50만원 빠지고 카드값 30만원 나가고 통신비 5만원, 대출 이자 20만원, 이렇게 3분 만에 105만원이 증발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65만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하루로 치면 2만원 남짓이죠.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 만원 넘었다고 뉴스에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입니다. 세금, 4대 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9만원. 189만원으로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사람들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집에서 출퇴근하거나 친구랑 룸메하거나 아니면 고시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통계상 하위 20에서 30%.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20대 절반이 여기서 시작하니까요. 대학 4년 등록금이 4천만원. 빚 없이 사회에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 계획이 없는 거예요. 1단계는 그저 생존 단계입니다. 전략이 없으면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2단계 연봉 2천만에서 3천만원. 이 구간부터는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월급 250만원, 신입사원 축하합니다. 이제 독립은 가능합니다. 물론 빠듯하게요. 월세 60만원, 식비 50만 후어, 교통비 15만원, 통신비 7만원, 고정비 30만원, 총 62만원이 나가고 남는 돈은 88만원입니다. 여기서 적금 30만원 넣으면 실질 잔액은 58만원. 그 58만원으로 뭘 팔 수 있을까요? 커피 주 3회 마시면 7만원, 치킨 2번 먹으면 5만원, 영화 한 번 1만 5천원, 옷 한 벌 3만원, 벌써 16만원이에요. 여기에 친구 결혼식 10만원, 회식 3만원, 부모님 생신 5만원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연봉 3천만원 이하입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의 핵심은 버티기가 아니라 탈출 준비입니다. 2단계는 가난이 아니라 한국 직장인 대부분이 겪는 구조적 출발점입니다. 3단계, 연봉 3천만에서 4천만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월급 300만원. 대한민국 직장인의 가장 두꺼운 층이죠. 사원 3년차, 대리 1년차, 중소기업 경력 5년차 정도면 여기에 속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평균은 하는 거 아냐?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럼 월급 300만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고민 시작하고 중고차 살까 말까 고민하고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결혼 비용이 신혼집 빼고도 평균 7천만원, 월 30만원씩 모아도 거의 20년 걸립니다. 그동안 월세는 누가 내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28살, 연봉 3,200만원. 민수는 작년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직했죠. 3,200만원에서 4,100만원. 1년 만에 900만원 상승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3년 버텼다면 연 3% 인상 기준으로 3,500만원 정도였겠죠. 차이는 무려 600만원. 민수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갈게요. 이 단계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나 평균은 하니까 괜찮아 라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단계는 평균 착각에 빠지기 쉬운 착시 구간입니다. 잠깐 퀴즈 하나. 한국 직장인 10명 중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A.
3명 B, 5명 C, 2명 10초 드릴게요. 정답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4단계 연봉 4천만에서 5천만 원. 진짜 평균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월급 400만 원, 대리 3년차, 과장 1년차. 30대 초반 평균 연봉이 4,550만 원이니까요. 드디어 통계상 평균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어떨까요?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들어가려면 부모님 도움 3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내 돈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7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죠? 월 50만 원씩 저축해도 12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월세는 밥은요? 이게 바로 4단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퀴즈 정답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정답은 C. 10명 중 2명 상위 20%가 연봉 5천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5천만 원도 소수층입니다. 4단계는 통계상 평균에 가까워도 현실은 여전히 빠듯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험 하나 해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네, 월급 마이너스 고정지출은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 대부분 이 숫자를 보면 충격받습니다. 왜냐면 250만 원 버는 사람이나 8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실수령에게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의외로 비슷해지는 게 한국 구조거든요. 이걸 바로 월급 착시라고 합니다. 5단계 연봉 5천만에서 6천만 원. 이제야 조금 숨이 트입니다. 월급은 약 480만 원, 과장 5년 차, 차장 1년 차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처음으로 이 정도면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외곽아파트 전세가 가능하고 맞벌이면 매매까지도 고려할 수 있죠. 국산 중형차는 무리 없이 할부로 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5명 중 1명만 2단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은 전혀 부자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일까요? 주변을 보면 친구 A는 강남 아파트를 샀고 친구 B는 외제차를 타고 선배 C는 자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가? 참고로 아까 민수 기억하시죠? 연봉 4,100만 원 찍고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목표는 연봉 6천만 원. 민수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이어갈게요. 여기서 세대 차이도 잠깐 보겠습니다. 1990년대 부모님 세대, 대기업 초봉이 1,000만대였을 때 서울 아파트는 3천만에서 5천만 원, 월급 3년 치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대기업 초봉 4천만 원대, 서울 아파트 10억, 월급 205개월치, 거의 20년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때도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과는 난이도 자체가 다른 게임입니다. 5단계는 상위인 20%지만 체감 부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6단계 연봉 6천만에서 7,500만 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산층의 시작입니다. 월급은 약 600만 원. 차장 5년 차, 부장 1년 차, 혹은 대기업 과장 정도가 이 구간에 속합니다.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지고 수입차도 할부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시키면서도 저축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은 1년에 2번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상위 20% 이내에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명확하게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죠.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 학원비 월 80만 원, 차 할부금 월 50만 원, 아파트 대출 이자 월 60만 원, 월급의 절반이 고정지출로 묶여 있습니다.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2단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는 건 많은데 쓸 돈이 없어. 6단계는 명확한 중산층이지만 만족도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7단계 연봉 7,500만에서 1억 원. 여기는 상위 10%. 월급은 약 800만 원입니다. 부장, 전문직, 대기업 차장 이상이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수도권 대형 아파트가 가능하고 수입차 2대도 굴릴 수 있고 해외여행은 1년에 2-3번은 가는 수준입니다. 10명 중 단 1명만 올라오는 자리죠. 주변에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도둑놈들, 연봉 8천만 원이면 총 공제액이 약 1,200만 원, 연봉의 15%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월 약 550만 원 정도. 7단계는 상위 10%로 올라서지만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8단계, 연봉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여기는 억대 연봉의 세계, 월급은 약 1,000만 원입니다. 부장 후반, 대기업 부장, 의사, 변호사가
이 구간에 속합니다. 상위 3에서 5%, 억대 연봉자는 약 130만 명, 전체의 약 6% 정도죠. 드디어 성공했다는 느낌이 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배신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월 약 650만 원,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까지 합치면 무려 약 35%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1억을 번다는 게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네. 8단계는 억대 연봉이지만 세금 35%로 체감이 덜한 단계입니다. 9단계 연봉 1억 5천만에서 3억 원. 여기는 상위 1% 구간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 임원급 대기업 상무 전무가 이 라인에 들어옵니다. 강남 대형 아파트, 슈퍼카, 자녀 조기 유학.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 삶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략 연봉 3억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 100명 중 단 한 명이죠. 그리고 2단계에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까입니다. 올라오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렵거든요. 실수령액을 따져보면 월 약 1,100만 원, 세금이 최대 49.5%까지 붙습니다. 벌어도 절반이 세금이에요. 9단계는 상위 1%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10단계, 연봉 10억 원 이상. 여기는 상위 0.1%, 월급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이상입니다. 대기업 사장, 부회장, 상장사 오너, 1,000명 중 단 한 명이죠.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월급 자체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월급보다 투자자산 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고민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야말로 다른 차원입니다. 10단계는 상위 0.1%, 돈의 기준과 고민이 아예 다른 차원의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몇 단계에 있나요?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1단계에서 5단계 사이거든요. 직장인 약 70%는 연봉 5천만 원 이하, 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약 6%, 상위 1%는 연봉 3억 3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버티기 대 이직하기. 출발 연봉이 3,500만 원일 때 같은 회사에서 10년 버티면 연 3% 인상 기준으로 10년 뒤 연봉은 약 4,700만 원. 반대로 5년마다 이직해서 이직할 때마다 20% 인상받는다면 10년 뒤 연봉은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차이가 1,3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00만 원입니다. 똑같은 10년인데 말이죠. 특히 IT, 금융, 반도체 업종은 지금 연봉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직이 연봉 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민수 기억나시죠? 28살에 연봉 3,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친구, 지금 32살, 연봉 5,800만 원입니다. 3단계에서 5단계로 4년 만에 2,600만 원이 올랐죠.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격증 1개, 이직 2번, 그리고 부업으로 월 40만 원. 민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전략이 있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당신이 어디 있든 절반은 당신보다 아래 있습니다. 둘,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격증, 이직, 부업. 셋, 1년 후 당신의 위치는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이 만듭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현재 4단계, 2년 후 6단계 목표, 지금 2단계, 5년 안에 5단계 가겠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월급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당신의 결심 날짜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날짜가 오늘이면 좋겠습니다.